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실물 경기 위축으로 어려웠던 골목권 상권 경기가 이번 사태로 복병을 맞이하여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서민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권 상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음식, 숙박업계에서 시작된 골목 상권 붕괴가 지금 모든 업종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목 상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인적이 끊기면서 매출과 순이익이 지금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요, 24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에 대해서 골목상권에 대한 경기 상황 및 내년도 최저임금 의견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24개 골목상권의 업종의 올해 2월과 3월 중 평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8%가 급감하고요. 평균 순이익도 44.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 순이익과 평균 매출이기 때문에 이상과 이하도 더 있겠죠. 그런데요, 골목상권 협회들은요, 이렇게 피해를 최소 줄이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라든가 소득세 등 세금 감면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무려 59.4%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지원 신청 절차라든가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 결정 53.1%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요, 동결 혹은 인하 의견이 무려 83.9%로 나타나고요. 최저임금 인상은 16.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골목 상권들이 최저임금을 인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순이익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데, 원래 순이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매출액에서 인건비 공제하고 또 기타 재료비 또 기타 경비 또 집세 이런 것들을 다 차감하고 바로 사업주에게 최종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순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난 2월과 3월 중에 평균입니다. 평균 순이익이 44.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순이익이 20% 준 사람도 있겠고 무려 80%, 90%까지 줄어드는 사람도 있겠죠. 특히 골목 상권은요, 이미 작년부터 실물 경기 위축과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으로 지금 많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데요.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과 세제, 지원책 강화 및 신속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역시 인상을 좀 자제해야 되겠고요. 그래야만이 골목 상권의 타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 3월 중에요, 매출 전망을 업종별로 살펴보니까 24개 중 22개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되었는데요. 의료점은 마이너스 85%가 매출액이 격감됐고, 가구점은 마이너스 80.0%, 금은방은 마이너스 70.0% 등의 업종이 극심한 부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택배는 5.0%가 대면 거래보다 온라인 상거래가 늘어나서 오히려 택배업은 매출액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순이익 역시 24개 중 22개 업종의 부진이 됐는데요. 유통은 마이너스 95%가 이익이 줄었습니다. 의류점은 마이너스 85%, 가구점은 마이너스 80.0% 등이 부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골목 상권의 경기 악화 원인으로서는 경기 위축이 제일 많습니다. 93.3%가 되겠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이 50.0%, 세 번째는 임대료 상승이 20.0%, 네 번째 동일업종 소상공인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10%가 되겠고요. 대출 증가에 따른 원리금이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6.7%였고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4월이나 6월 중에 논의를 거쳐서 8월 중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마 올해는 최저임금을 동결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들과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이런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들은 정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자영업자가 561만 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 21%를 담당하는 게 바로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되겠는데, 바로 자영업자들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고요, 통큰 복합 처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독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말이죠, 며칠 전에 프리랜서라든가 자영업자 그리고 직원 5명을 고용한 소상공인들에게 5,000유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73만 원을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3개월까지 최대 9,000유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1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골목 상권을 지키는 자영업자들에게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을까, 또한 중복 지원해가지고 감사원으로부터 나중에 지적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영업자 골목 상권을 살려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부가가치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좀 감면 혜택해 주고요, 납부기한을 좀 연장해 주는 거 말이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데 각종 서류를 좀 간소화하고요, 신속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대출 부담을, 대출 조건을 좀 완화해 주는 거, 그리고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골목 상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고객의 발걸음이 사라져 매출이 줄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휴업을 하게 되면은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이 골목 상권에서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수익은 낮고 진입이 쉬운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절대적인 점포 밀도가 높은 업종들입니다. 예를 들면 카페라든가 애완용 동물 관련 용품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네일샵 등 기타 미용업 등 9개 업종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업종들은 말이죠, 수익이 낮고 진입이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들은 사실은 오프라인을 하는 점포에서 성공 확률이 상당히 미비하죠. 그러나 이러한 골목 상권에서도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는 카페를 운영해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즉 테이크아웃도 해야 되고요,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야만이 매출이 신장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요즘 참 어려운데, 이런 전통시장에서 말이죠, 떡집을 하는 가게와 과일 가게를 하는 가게가 서로 융합하는 겁니다. 콜라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일 가게에서는 과일 주스와 떡 가게에서는 떡을 모바일 온라인으로 주문받아서 신속하게 배달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라이스와 프루트가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콜라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아주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골목 상권에 대한 좀 정보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요, 골목 상권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시민과 기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고도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우리 마을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지난달 2월 7일에 오픈을 했는데요. 이렇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은요, 투자 수익률과 그리고 손익분기점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건물의 길,
단위 소비 여력이나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상권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